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빨리 배울까? 나보다 동기가 더 빠르게 업무를 끝내고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푸는 친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두뇌 차이는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신경과학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유전적인 요소로만 결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요소가 우리의 뇌를 만들어낼까요? 그래서 오늘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라라 보이드 박사가 이야기하는 뇌를 변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으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두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죠. 저 또한 여기서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어린 시절 이후에는 뇌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오해는 주어진 시간에만 뇌를 사용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뇌가 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도 뇌가 활동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MRI와 같은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이 같은 사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혁신적인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실이나 기술을 배울 때 우리의 뇌가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신경가소성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할 때 뇌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위해 자신을 조금씩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건 마치 근육이 운동을 통해 강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덤벨을 들어 올리는 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은 점차 강해지고 덤벨을 드는 것은 점점 더 쉬워집니다. 여기서 근육이 강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응답하여 근육을 강화하고 두껍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가진 가소성입니다. 그래서 뇌가 가진 신경가소성도 비슷합니다.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배우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학습하면 뇌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변화합니다. 마치 근육처럼 말이죠. 근육이 운동을 통해 강해지듯 우리의 뇌도 학습과 경험을 통해 발전하는 겁니다. 과거에만 해도 우리는 사춘기가 지나면 뇌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변화는 노화에 따른 뇌세포의 손실과 뇌졸중 같은 질병만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했죠. 성인의 뇌에서 놀라운 양의 재구성이 일어난다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은 모든 행동이 뇌를 변화시킨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나이에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나 기술을 배우는 학습은 우리의 뇌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학습할 때 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 가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로 뇌세포 간의 화학적인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작동합니다. 뉴런이라고 부르는 뇌세포 사이에 화학 신호를 전달하여 우리에게 일련의 행동과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죠. 따라서 학습을 돕기 위해 우리의 뇌는 뉴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신호의 양이나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기억력이나 운동 능력의 일시적인 향상을 돕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여기서 구조적인 변화란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할 때 뉴런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거나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타려고 할 때 뇌에서는 관련된 움직임과 균형을 조절하는 새로운 경로가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이 경로는 점점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자전거 타는 게 자연스러워지면서 생각하지 않고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구조적인 변화는 장기적인 시간과 반복된 연습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피아노 같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처음에 연습해보다가 이제 좀 된다 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날 다시 해보니 전날의 실력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곤 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뇌는 단기적으로 뉴런 사이의 화학적 신호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장기 기억을 가능케 하는 구조적인 변화는 일으키지 못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장기 기억을 만드는 것이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또한 뇌의 구조적인 변화에 있어서 특정한 행동이 뇌 영역 구조의 일부를 바꾸거나 커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점자를 읽는 사람들은 점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뇌에서 손감각 영역을 담당하는 부위가 더 클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인 경우 뇌 왼쪽이 위치한 오른손 운동 영역이 반대쪽이 위치한 왼손 운동 영역보다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연구도 있습니다.
런던에서 택시 운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런던의 지도를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면허를 취득할 런던의 택시 기사들은 공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뇌 영역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어서 뇌가 학습을 돕기 위해 변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기능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의 뇌가 특정 영역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영역은 점점 더 자극받아서 다시 사용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집중력이 많이 필요하고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면 뇌에서는 손의 움직임이나 청각을 처리하는 뇌 영역이 점점 더 자주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활동은 해당 영역의 자극성을 증가시켜 우리가 연습하려고 할 때마다 더욱 쉽게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자극성이 높아진 뇌 영역을 가짐에 따라 해당 부위가 언제 어떻게 활성화될지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신경가소성은 화학적,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통해 뒷받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 전체에서 일어나며 때로는 독립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함께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경가소성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뇌졸중과 같은 질병에 대한 연구에서도 신경가소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뇌졸중은 사망 원인 3위에서 4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뇌졸중을 겪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죠. 사실 뇌졸중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있도록 하는 일을 더 잘하고 있을 뿐이었던 겁니다. 또한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도 실패했죠. 그 결과 뇌졸중은 전 세계 성인들에게 장애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경가소성이 중요해집니다. 신경가소성은 우리의 뇌가 변화에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는 뇌졸중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뇌졸중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치료법을 연구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뇌 변화의 주요 원인이 바로 행동이라는 겁니다. 신경가소성에 대한 약은 따로 없으며 학습에 있어서 연습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노력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연습 과정에서 난이도가 증가하고 더 애쓰면서 노력할수록 더 많은 학습과 더불어 뇌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신경가소성이 양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운동기술을 배우는 등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알았던 것을 잊어버리거나 약물에 중독되는 것처럼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뇌는 엄청나게 유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하지 않은 모든 일에 의해서도 뇌가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모양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배움에 있어서 정해진 비결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알아낸 사실 중 하나는 신경가소성의 패턴이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에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훨씬 적은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뇌의 유연성은 개인마다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맞춤형 의학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맞춤형 치료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개념을 더 광범위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춤형 의학을 생각한 것처럼 맞춤형 학습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공하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언어를 쉽게 배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진 독특한 뇌 구조와 기능, 그리고 그에 따른 학습 방식을 파악함으로써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 개인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오늘 이 강연장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여러분들의 뇌는 들어왔을 때와는 다르게 변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은 뇌졸중 환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행동을 반복하고 연습하며 부정적인 습관은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뇌는 너무나도 유연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과 마주치는 모든 경험은 여러분들의 뇌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두뇌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라라 보이드 박사가 이야기하는 뇌를 변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마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하루를 채우면 뇌는 그에 걸맞는 모양으로 변할 겁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채운다면 이에 맞는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은 없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고 싶으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구매는 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며 여러분들의 두뇌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